들판을 위협하는 소리 없는 살인자가 나타났다. 그간 866명이 발생했고 173명이 사망하셨고 치사율은 거의 20% 정도에 이릅니다. 일명 살인 진드기가 옮기는 신종 전염병,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특히 예방 활동에 주의를 요하는 그런 감염병입니다. 한때 메르스, 신종플루 때문에 전국이 비상에 걸렸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치료제는 없고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면서 대한민국을 공포로 만들었죠. 지금도 치사율 20%, 10명 중 2명이 죽는 신종 감염병이 있습니다. 2에서 3mm 작은 진드기가 바이러스를 옮기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살인 진드기병으로 불리는데요. 강원도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고 심지어 사망한 사례도 있습니다. 도대체 살인 진드기병이 무엇이고 왜 무서운 병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9월 26일 늦은 오후 경기도 포천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 70대 중반의 여성이 실려왔습니다. 여성은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열이 나고 피검사 수치에서 이제 혈소판이 떨어지고 이런 좀 이렇게 비특이적인 증상이 보여서 열나는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입원을 하신 건데 환자는 임상적으로 봤어도 굉장히 중한 상태였습니다. 의식이 흐려져 있으니까. 혼수 상태에 놓인 여성은 죽음의 문턱에서 마지막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 후 일주일, 여성이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문미자님 안녕하세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문미자 여기 이제 어딘지 아시겠어요? 병원. 저 기억나죠 어머니? 가래에서 계속 피같이 빨갛게 나와요? 지금은 덜 나오더라. 지금은 덜 나와?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일주일 만에 일반 병실로 옮겨진 문미자 씨.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걸 막 손톱으로 막 하고 막 하고 막 피가 나오도록 그냥 막 긁고. 그거는 진드기인지도 나는 잘 몰랐어 처음에는. 뭐 발등사고투 뭐 선풍가장 뭐 발 정화르까지 뭐. 강원도 홍천에서 생활하는 문 씨는 그날 집 앞마당에서 키우는 강아지에게 개밥을 챙겨줬다고 합니다. 개집 주변에 진드기가 많았고 그중 몇몇이 손등이며 발목, 종아리까지 올라왔지만 별달리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날 뒤로 물린 부위가 간지러워 피가 날 때까지 긁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거 뭐 진드기 뭐 무섭다 그런 생각은 가져본 역사도 없고 그냥 진드기는 진드기니까 하고 그냥 여사로 알고 있는데 내가 뭐 물려보니까 이렇게 무서운 것이 진드기니를 처음 몰랐어. 살인마사. 진드기에 물린 뒤로 문 씨는 감기처럼 시름시름 앓았고 동네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지만 고열에 구토에 설사까지 상태는 더 심해졌습니다. 5일 만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병원에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온 게 장례 준비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사실은. 조그만 병원에서 종합병원에서 가망 없다고 혈소판이 너무 떨어지고 그래서 가망이 없으니 마음의 준비하시라고 하셔서 이쪽에 남동생이 살고 있거든요, 큰 남동생이. 그래서 뭐 혹시라도 잘못되면 이제 장례 준비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각오로 여기로 온 거죠. 정상인의 절반도 되지 않는 혈소판 수치. 병원은 혈액 투석을 제안했습니다. 투석을 지금 2번을 더 했어요. 혈소판이 계속 깨져서 불안정한 상태라서 피가 아직까지 응고가 안 되고 있어요. 목에서 계속 넘어오고 있는 상태이긴 하세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의사 선생님 오셨다 하셨는데 폐렴이 왔다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이틀 동안 의식이 없는 상황이었고 70대 고령의 환자로 혈액 투석을 하다 보면
심정지가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병세는 호전됐지만 후유증으로 폐렴을 얻었고 회복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문 씨를 죽음의 문턱까지 내몰았던 건 진드기 바이러스로 나타났습니다. 일명 살인 진드기병이라고 불립니다. 특징적으로 혈소판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거의 저희가 한 15만 이상은 돼야 정상 범위로 보는데 뭐 2만, 3만까지 떨어지고 좀 더 심해지면 뭐 의식 저하까지 보이기도 하다가 굉장히 경과가 빨라서 한 그 증상이 생긴 뒤에 한 일주일쯤 되면 이제 피크, 그러니까 제일 경과가 안 좋은 시점이 돼서 그때 많이 돌아가시고 사람이 죽게 되니까 살인 진드기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서 알고 있습니다. 병명은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진드기가 옮기는 바이러스 전염병인데 문제는 치료제나 백신이 없다는 겁니다. 효과가 증명된 항 바이러스 진에는 사실은 없는데 저희가 이제 혈장 교환술 같은 걸 좀 시도를 해보고 있고 그 자연 경과로 좋아지신 건지 뭐 치료 효과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경과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다는 살인 진드기병. 그 실체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이게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가 사람을 물어서 감염되는 감염병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중증에 열이 나고 혈소판이 감소되는 감염병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참진드기가 매개하는데 주요 매개종이 작은 소피 참진드기라는 종입니다. 그 중에 작은 소피 참진드기 바이러스를 보유하는 게 0.5%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소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진드기 종류 하나인 작은 소피 참진드기는 소에 잘 달라붙는 작은 진드기란 뜻으로 개나 고양이, 닭 같은 가축에 붙어 기생합니다. 작은 소피 참진드기는 2-3mm의 크기로 사람의 몸에 옮겨 붙으면 곤충의 큰 턱을 이용해 피부 표면을 벗겨내고 아랫입술을 찔러 피를 빨아들입니다. 이때 바이러스를 보유한 0.5%의 진드기가 사람의 혈액에 침투하면서 바이러스를 전파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에서만 발생하는 살인 진드기병은 2011년 중국에서 발생해 우리나라에는 2013년도에 처음 보고됐습니다. 기후변화로 기온이 상승하면 매개체가 살 수 있는 서식지 환경도 좋아지고 얘네가 서식할 수 있는 기간도 좀 길어지다 보니까 그러는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환자 발생 지역도 2018년에는 14개 시도에서 발생했다면 현재 올해 17개 시도에서 발생해서 전국적으로 점점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살인 진드기에 감염된 사람은 2013년 36명에서 해마다 늘어 지난해 259명에 이릅니다. 그동안 866명이 감염됐고 사망한 사람이 173명, 치사율이 20%에 이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올해 강원도에서 28명의 감염자가 발생했고 6명이 사망했는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감염자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 문 씨의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홍천에서 감염자가 발생한 건 올해 들어 처음. 군 보건소에서 긴급 방역 작업에 나섰습니다. 문 씨가 개밥을 챙겨준 곳은 집 앞마당인 이곳입니다. 그 개밥을 주시면서 이제 개를 뭐 쓰다듬든지 그렇게 하셨겠지. 그분이 개밥을 주면서 물렸다고 그러시니까 개에 붙어 있던 진드기가 그분한테 옮겨가지고 감염이 된 걸로 추정이 되는 거지. 진돗개가 있던 개집 주변에 나타난 진드기는 과연 어디에서 온 걸까요? 바로 집 옆에 그 산이 인접해 있고요. 또 수풀이나 이 마당에 그 잡초나 그 잡풀이 많이 우거진 상태면은 진드기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요. 또 그 상태에서 개한테 달라붙어 있다가 감염자한테 옮겨 붙어서 감염이 된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진드기는 햇빛이 쨍쨍할 때 풀숲에서 기어나와 풀끝에 매달려 있다가 사람이나 동물에 달라붙습니다. 진드기가 주로 이제 그 농경지하고 연결된 그 수풀 지역이나 산 이런 데도 있고 뭐 이런 데도 있고 이 바닥 쪽에 붙어 있다가 이제 그 사람이나 그 동물 같이 이제 숙주들이 지나가면은
점프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 붙어서 이동을 해가지고 오늘로 두 번째 방역 작업에 접어든 홍천군 보건소. 진드기의 신경계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방역이 이루어집니다. 살인 진드기 확산을 막기 위해 지금으로선 예방이 우선입니다.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진드기는 전체 0.5%, 200마리 중 한 마리입니다. 살인 진드기병에 걸릴 확률은 낮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를 보유한 진드기에 물리면 고열과 구토, 복통, 혈소판 감소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문제는 강원도가 살인 진드기에 물린 환자가 전국에서 제일 많다는 점인데요. 도대체 왜 강원도에서 많은 환자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강원도는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을까요? 시사큐에서 살펴봤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8월부터 살인 진드기를 위한 전담 대응팀을 구성했습니다. 10월달부터는 이제 거의 좀 이제 그 발생은 거의 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그 대응팀은 10월까지 운영하면서 이제 종료가 됩니다. 기사로는 4월에서 11월까지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작년에 봐도 10월달 이후에는 발생 안 해요. 찬바람이 불면 감염자가 없어서 대응팀을 해산했다는 강원도. 그러나 살인 진드기 감염자는 5월에서 9월에 집중돼 있지만 3월에서 11월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춘천과 원주, 철원을 비롯해 강원도 전역에서 감염자가 발생했고 사망자도 6명이나 됩니다. 이들은 모두 50대 이상의 나이로 농사를 짓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도 차원의 역학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정보 이제 교육, 홍보, 그다음에 질환에 대한 정보 제공, 그다음에 시군에서 발생하는 이런 질환에 대한 거를 저희가 그 사례를 분석하고 평가해가지고 다시 시군에다가 그 정보를 환류해 주는 역할, 그다음에 감염병 관련 자문 이런 걸 주로 하게 됩니다. 역학조사를 해갖고 그거를 뭐 시민이나 국민들한테 이렇게 홍보를 하고 그러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역학조사라는 게 굉장히 개인적인 정보가 많이 담겨져 있고 그다음에 그 질환에 대한 부분은 의료법에서도 명확하게 규정을 해가지고 그 질병과 관련돼 가지고 취득한 그 사실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공포를 못하게 자료 제공을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저희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살인 진드기 바이러스에 걸릴 확률은 낮지만 일단 감염되면 5명 중 1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떨어지는 고령층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산과 농경지가 많은 강원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도 높습니다. 치료제가 없는 신종 감염병에 속수무책이라지만 감염자 발생을 줄이는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예방이 최선의 대책인 만큼 살인 진드기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책 방안을 생활화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물리면 죽는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5명 중 1명이 사망하는 게 현실입니다. 살인 진드기병의 공포를 막기 위해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에 한창인 충북대학교 최영기 교수팀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게 진드기고 진드기가 알라는 겁니다. 이 바이러스는 사람을 포함한 많은 야생 동물과 가축의 감염을 일으키는 인수 공통 전염병입니다. 하지만 이 바이러스는 동물에 감염되었을 때 사람과 다르게 고열 또는 혈소판 감소증이 일어나지 않고 별다른 증상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인체 감염증에서 나타나는 고열, 심각한 혈소판 감소증 및 높은 폐사율을 나타내는 실험동물이 없어 현재까지는 면역이 결핍되어진 마우스를 통해서만 연구가 수행되어져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바이러스를 보유한 진드기는 사람을 비롯해 개나 고양이 같은 가축도 물지만 유독 사람만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 연구를 위해선 사람과 같은 증상을 보이는 동물 모델이 필요한데 최영기 교수팀이 동물 패럿에서 그 가능성을 발견한 것입니다. 실험을 한 결과 고령의 패럿군에서만 인체와 똑같은 고열과 혈소판 감소증과 폐사율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확립된 실험동물 모델을 이용하여 다양한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연구가 앞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환자의 임상 증상과 같게 발생하는 패럿에서 방어 효능을 증명했고 SFTS 백신 개발을 위한 기술적 우위를 확보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균주를 활용하면 백신 개발의 길도 머지않아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2019년 오늘 살인 진드기병에 걸린 감염자와 사망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산과 임야, 농경지가 많은 강원도는 살인 진드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해마다 20-30명의 감염자가 발생하고 사망자도 증가 추세에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일단 왜 우리 지역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지 지역사회 감염 위험 요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 여기에 대한 좀 상세한 역학조사 분석을 통해서 이유 규명을 하는 것이 우선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역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는 감염병에 대해서 지금 우리 스스로가 예방법에 대해서 널리 홍보하고 알리는 그런 작업들이 병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물리지 않는 게 중요한데 물리지 않으려면 이제 그리고 야외 활동하실 때 긴팔, 긴 바지 입고 소매 같은데 단을 잘 묶으셔서 애들이 이제 기어 올라오고 못 올라오게 해야 되고 뭐 용병 같은 거를 야외에서 보거나 이런 거는 당연히 피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곤충 퇴치제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이제 구하셔서 늘 이렇게 뿌리고 하셔야지 물릴 수 있는 확률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들판에 소리 없는 살인자, 2-3mm의 작은 진드기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점령하지 못한 전염병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역의 적극적인 대책을 기대해 봅니다.